챗봇이라는 주제로 해커톤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와글의 리더 박병환입니다. 저희는 이제 발표를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배경,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 모델 부분, 데이터 전개 부분, 그리고 시연 및 최종 결과까지 발표를 한 뒤에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저희 팀은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상현님, 진호님, 창호님, 이남님, 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현님, 진호님, 창호님은 데이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처리를 해주셨고, 저랑 이남님이 모델 관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은 제가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획서를 썼을 때 기사를 하나 보게 됐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2030 세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로움을 일상생활에서의 외로움을 해소를 챗봇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챗봇을 이제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일단 컨셉은 잡담이 가능한 챗봇이고요. 훈련 내용과의 관련성은 순수한 데이터들을 정제해서 모델을 훈련시켰을 때 꽤나 양질의 답변을 하는 챗봇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은 주피터 노트북, 파이썬, 펑컨 클라우드, 코레 프로를 사용했고요. 이 챗봇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자유로운 잡담이 가능한 챗봇이기 때문에 2030 세대의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구조는 데이터 수집, 정제, 학습, 평가의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마일스톤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해커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5월 10일부터인데 저희는 한 주 전에 미리 회의를 진행을 해서 프로젝트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기획 과정에서 저희가 결정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는 모델을 선정을 하고 그 성능을 가지는 모델에 저희가 데이터를 따로 정제를 해서 넣었을 때 양질의 답변을 만들어내는 챗봇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모델 연구,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모델 테스트 및 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모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델 연구 같은 경우는 모델 선정을 먼저 하고 학습하고 테스트,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AI의 GPT-2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GPT-2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SKT에서 프리트레인 시킨 GPT-2, 일명 코-GPT-2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코-GPT-2 같은 경우는 한국어 위키백과 이외에 뉴스, ODM 알문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다양한 한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저희가 그 챗봇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터보드를 리서치를 했는데 리서치하는 과정 중에 이 코-GPT-2를 활용한 챗봇 관련된 이제 레포지토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터브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상담 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싱글턴 챗봇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우스 챗 부분을 보시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되게 답변을 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상담 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싱글턴 챗봇에 저희가 정제한 데이터를 추가로 넣었을 때 오픈 도메인에서도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모델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 학습, 테스트,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습, 테스트 과정에서 저희가 이슈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학습 부분에서의 이슈는 저희가 GPT-2를 사용하다 보니까 학습할 파라미터의 수가 많고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레프로랑 아이라이즈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는데 이 클라우드와 코레프로가 학습을 잘 진행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컴퓨팅 파워의 부족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말뭉치의 크기를 줄이고 시퀀스의 길이를 조절하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정제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차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다음은 모델 테스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모델 테스트는 정성적 평가로 인퍼런스 과정을 거쳐서 모델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성적 평가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날리고 답변을 받아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답변을 받아보는데 이제 중간 평가 이전에 저희가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쳤는데 답변 추론 속도가 느리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게 모델이 이제 파라미터 수가 많기 때문에 추론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드를 이제 뜯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토큰의 출현으로 인해서 답변 생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 이슈를 저희는 이제 기존 인퍼런스 과정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 인퍼런스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단순히 확률적으로 뭔가 그 다음 답변을 생성하는,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장 반복을 제어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토큰의 출현을 방지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generate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 함수를 활용하면 문장 반복을 제어할 수 있고 토큰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데이터 정제 과정에 대해서 사모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전처리 관련 부분 대표를 맡은 이창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현을 한 챗봇 모델을 사용한 말뭉치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SDRW는 국립국어원의 고도의 말뭉치에서 제공한 공개 데이터로서 15개에 관련된 큰 동네에서 2인의 화자가 주고받은 멀티턴 형식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NLP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게 보셨을 통영선님이 제공한 말뭉치와 그 외에 AI 허브에서 공개한 웰리스 대화 스크립트, 트위터 대화 시나리오, 한국어 영수적 대화 데이터 말뭉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뭉치들의 각각의 특성과 전체 과정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뭉치를 정제한 전략은 애초에 일상 대화를 가능한 챗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트위터 등을 활용해서 크롤링을 하고자 하였으나 저희가 원하는 오pen 도메인 성격의 적절한 대화를 찾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거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문제까지 고려해 공개된 데이터를 확보해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대화의 맥락이 잘 보존되고 대화 품질이 높은 대화사의 경우에는 멀티턴 형식으로 이루어진 대화 양상이 많은데, 그걸 저희 모델에 맞게 싱글턴 구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모델이 앞서 보셨다시피 단순한 QA 태스크를 수행하는 싱글턴 챗봇 모델이기 때문에 말뭉치 전처리에 좀 입력과 품을 많이 들여가지고 챗봇 생성한 답변의 품질을 좀 높이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전처리를 진행하였고요. 공통적인 정제 방법은 기본적으로 말뭉치를 정제할 때 사용하는 시퀀스 길이 조절이라든가 중복 시퀀스 설치 제거, 불용어 사전을 제작해가지고 제거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직접 말뭉치를 직접 파싱해서 그 대화 맥락이 보존되는 대화상만 별도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말뭉치별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SDRW는 사용한 말뭉치 중에 가장 시퀀스의 길이가 길고 그 안에 풍부한 대화 맥락이 들어있어서 질 높은 대화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말뭉치였습니다. 이 말뭉치를 정제하는 과정은 2차에 걸친 싱글턴 분리 과정과 그 외에 추가적인 전처리 작업이 진행되었었는데, 기본 JSON 파일로 구조가 된 파일을 이렇게 싱글턴 형태로 QA 형식으로 일단 1차 분류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퀀스 길이가 굉장히 긴데 이 안에 아주 다양한 문장 형태와 문장 구조 그리고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았겠지만 GPT에 이걸 넣었을 때 소요되는 학습 시간과 학습 비율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걸 최대한 시퀀스 길이를 조절하면서 줄이면서 그 대화 품질은 높이고 그 맥락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뭉치 안에서 그 대화의 패턴을 분석해본 결과 QA상의 Q에서의 마지막 문단 중에 마지막 파트분의 문장과 이 부분에 보이는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문단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QA상을 만들고, 다시 A 부분 파트에 있는 마지막 문단 부분과 QA 부분의 첫 번째 문장을 연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뭉치를 다시 정제를 해서 전체 말뭉치 사이즈 크기를 더블링하는 효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음영 표시한 부분이 이제 맥락이 이어져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레이블 작업이 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말뭉치 작업에 있어서 1000여 개가 넘는 불용어를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시퀀스의 좀 품질을 더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서 필터링을 해놨습니다. 다음 송영석 말뭉치와 웰리스 대학 말뭉치는 애초에 이게 굉장히 정제가 1차적으로 잘 된 말뭉치이기 때문에 기존 구조 그대로 사용했고, 웰리스 말뭉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블이 비어있는 경우에 저희가 빈 레이블을 직접 추가해서 말뭉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대화 시나리오는 트위터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크롤링해가지고 공개된 말뭉치인데, 보시다시피 이 하나하나의 행들이 멀티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열들이 멀티턴으로 진행되는 대화 현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오른쪽에 보시는 2열의 구조처럼 싱글턴 형태로 1차 정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빈 레이블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인원에 맞게 양을 분담을 해서 직접 장문을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고, 톤님이라든지 앵캐님 같이 여기서 특수한층으로 사람을 부르는 이런 고유명사들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대화명령이 보존되는 대학생과 전수조사에서 필터링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연습적 대화 말뭉치도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멀티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QA 형식으로 분리한 다음 같은 작업을 진행해서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보신 5가지의 말뭉치를 총 5가지 버전으로 재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송영석 데이터와 트위터 대화 시나리오, 웰리스, 그리고 한국어 연습적 대화 데이터셋은 공통적으로 시퀀스의 길이가 좀 짧아서 그거를 하나로 뭉쳤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SPRW 역시 왼쪽에 뭉쳤던 쇼트 시퀀스 말뭉치와 비슷한 시퀀스의 길이로 맞추는 버전과 원래 긴 시퀀스를 그대로 살려서 정제한 말뭉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와 5번째는 옆쪽에 있는 쇼트 시퀀스와 SPRW를 짧은 버전으로 합친 것과 긴 버전으로 합친 것 이렇게 나눠서 총 5가지 버전의 말뭉치를 다시 재구성한 게 이를 가지고서 모델의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말뭉치에 대해서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짧게 이제 학습 그래프와 파라미터들을 첨부를 했고요. 이 여러 번 정말 한 수십 차례 벌써 테스트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던 문제는 2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맥락이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오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질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맥락은 비슷한데 그 안에 모순되는 내용이 있거나 뒷문장 쪽으로 갈수록 엉뚱한 말을 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되었는데, 우선 그 짧은 길이의 시퀀스를 가지고 말뭉치를 만든 경우에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말뭉치들이 서로 다른 성격과 구조를 지닌 대화 형상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퀀스 길이도 다 다르거니와 그 문장 구조와 형식에 있어서도 형태가 다 다른 말뭉치들이 한데 섞여 있었고, 멀티턴, 싱글턴 형식이라든지 이게 오픈 도메인에 관련된 대화 말뭉치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특정 주제에 치중이 되어 있다던가 단답형으로 그 대화가 이루어져 있다던가 하는 식의 다양한 변수들이 한데 뭉쳐져가지고 단일 모델에 들어갔을 때 체코 생산한 답변의 품질이 나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고, 우리 SDRW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퀀스 길이도 길고 대화명이 풍부하게 들어가는 좋은 말뭉치였지만 이거를 줄여서 사용하다가 대화의 맥락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서 품질이 안 좋게 되었다는 분석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모든 말뭉치를 한데 섞어서 시퀀스별로 구분해서 말뭉치를 테스트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2가지 문제점에 더해서 시퀀스 길이의 분포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이 GPT 모델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말뭉치는 그 국립국어원의 모델 말뭉치에서 제공한 우리 사회의 말뭉치 SPRW를 앞서 말씀드렸던 정제 방식으로 정제를 해서 사용한 것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었기에 이 말뭉치를 사용해가지고 최종 모델이 챗봇을 구현했습니다. 이 말뭉치를 가지고서 구현한 모델을 제 다음 발표자 이식 상현님께서 여기서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와 시연을 맡은 박상효 발표입니다.
시험을 위해서 잠시 준비 작업을 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오피레이터라는 패키지 모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웹에서 채팅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을 했고요. 지금은 로컬 환경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보면 안녕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가 만든 챗봇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제 조금 우리나라 이렇게 좀 후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같은 맥락이 맞지 않는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 가봤어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여행이라는 특정 도메인에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통립과학제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맞죠? 또 맥락이 맞지 않는 답변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 앞서 이제 여행이라는 도메인을 여행이라는 도메인에 해당하는 질문을 조금 다른 양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나 이번에 삿포로 다녀왔는데 일본 교토에 갔었어. 이거는 앞서 두 번의 테스트와는 다르게 적절한 답변을 생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으로는 운동 좋아해요? 와 같은 또 다른 운동이라는 도메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요즘 건강보험을 좀 많이 얻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질문에 의도와는 다른 답변으로 볼 수 있지만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적절히 학습한 모델이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답변을 제출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행 혹은 이제 등산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질문이 아닌 독백 형태의 문장을 알려보겠습니다. 네가 등산을 자주 가는구나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이라는 키워드를 적절히 답변에 녹여서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시연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제 저희 모델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가설 및 검증은 이제 초기에는 초기 과정은 다양한 말뭉치를 대량으로 모델에 넣으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과정으로 이제 그 모델의 검증을 하였고요. 그 가설 검증의 방법으로서 이제 SBRW가 지니고 있는 각 15개의 도메인별로 50개의 문화, 총 750개의 질문지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정성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문장 성분, 문장 구조 및 형식, 문장 내용과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의 형태에 따른 답변의 질을 평가하고 또 도메인 종류에 따른 답변 생성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저희 멤버 5명이서 정성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질문 그 생성된 질문과 그에 따른 생성된 답변의 수가 다음과 같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2차 검증을 했을 때 이제 앞에서 좋은 답변을 생성한 질문을 그대로 모델에 넣어가지고 5번 반복을 했을 때 실제로 좋은 답변을 생성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갖는 모델의 장점은 요식업계에서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예를 들면 요식업계에서도 유행이 있을까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학습한 긴 시퀀스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답변 문장의 길이도 길고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문장의 표현력이라던가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채권 답변 생성 시에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챗봇의 사용성 측면에서 질문의 유형에 따라 답변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는 단순 QA 태스크를 수행하는 NLP 모델을 가지고 구현한 저희 이제 챗봇 같은 경우는 아무리 GPT 모델이라 할지라도 양질 답변 생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동일한 대화 양상을 가진 긴 시퀀스의 품질이 높은 정제된 대화 쌍이라 할지라도 그에 비례해서 말뭉치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다면 챗봇의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아주 큰 사이즈의 말뭉치를 학습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와 같은 물리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분석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챗봇에서는 사용자의 질문이나 챗봇 답변의 생성 길이를 길게 할 경우 생성되는 문장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 최종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후 도전 과제로 혹은 향후 과제로 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모델에서 사용되는 말뭉치의 특성이 다른 경우 이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오픈 도메인의 일상 대화가 가능한 챗봇을 만들려면 결국 대화의 형태와 맥락을 학습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BP 토크나이저 대신 한국어 형태소 분석 같은 토크나이저를 쓴다면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향후 도전 과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학습 기법과 모델 경량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정제 과정을 겪어봤지만 실제로 활용해보지 못했던 그 말뭉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SERW라는 드라마 대본 말뭉치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드라마 대본 같은 경우는 대화의 맥락을 보존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역시 있었고 단순 싱글턴 챗봇 모델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앞에 도전 과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방송 뉴스 라디오 기사 같은 인터뷰 같은 제작된 SBRW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의 맥락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단순 QA 구조의 챗봇 모델을 위한 데이터 사용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사용할 부분은 못했으나 향후 도전 과정에서 해결이 되는 모델이 있다면 이러한 데이터 역시 좋은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해볼 만한 모델은 사실 다음과 같은데요. 다이얼로그 GPT 또는 다이얼로그 버터와 같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이러한 모델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